속마음을 털어놓은 그날 이후 30년 우정이 무너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하지 않았다면 상처받지 않았을 이야기. 여러분도 혹시 그런 기억 있으신가요?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나서 왠지 모르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색해진 적 말입니다. 분명히 위로받고 싶어서 말했는데 오히려 더 외로워진 기분이 든 적 있으시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속마음을 함부로 꺼내면 안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지키면서도 마음을 나눌 수 있는지 그 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되면 한 번 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정중히 부탁드릴게요. 얼마 전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분을 편의상 순자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순자 씨는 올해 67세로 30년 넘게 한 아파트에서 살아온 분입니다. 이웃들과도 친하고 특히 같은 층에 사는 영희 씨와는 정말 절친한 사이였어요. 아이들 키울 때부터 서로 도우며 지내온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작년 겨울 순자 씨에게 큰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의사는 당뇨 합병증이라고 했지만 사실 순자 씨는 남편의 술 문제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해 왔었습니다. 밤마다 술 먹고 들어와서 소리 지르고 가끔은 손까지 올리는 일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그동안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죠. 남편이 입원하고 나서 순자 씨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비는 계속 나가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가 버거웠어요. 무엇보다 그동안 쌓인 마음의 상처들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을 만한 친구인 영희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순자 씨는 영희 씨를 집으로 불러서 지금까지 숨겨왔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의 술 문제, 폭언과 폭행, 경제적 어려움, 자식들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고통들을 다 쏟아냈어요. 영희 씨는 그때 정말 잘 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 이런 일이 있었어. 정말 고생 많았구나 하면서 손도 잡아주고 눈물도 함께 흘려줬어요. 순자 씨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에게 진심을 털어놓았다는 안도감, 혼자가 아니라는 위로감이 들었어요. 역시 영희가 내 진짜 친구야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일주일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집안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며칠 전부터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와서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남편이 입원해서 집에 혼자 있는데 무슨 소음이 날 리가 없었거든요. 그 다음엔 마트에서 계산하려는데 카드가 막혔어요. 은행에 문의해보니 누군가 신용불량 의심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순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비록 병원비 때문에 돈이 빠듯하긴 했지만 아직 연체한 적은 없었거든요. 더 이상한 건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평소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슬금슬금 피하는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은 과하게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아예 못 본 척 지나가기도 했죠. 결정적인 순간은 며칠 후였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아래층 부인을 마주쳤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순자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영희 씨한테 다 들었어요. 남편분이 알코올 중독에 폭력까지 휘두른다면서요.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을 30년이나 참았어요. 그리고 빚도 많다고 하던데 괜찮아요?
순자 씨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자신이 영희 씨에게만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동네 전체에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사실보다 훨씬 과장되고 왜곡된 형태로 말이죠. 집에 돌아온 순자 씨는 바로 영희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내가 말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했어. 영희 씨는 처음엔 아니라고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미안해, 순자야. 너무 걱정돼서 몇 사람한테 상담받아 보라고 했거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말한 것 같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 순간 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2번 상처받았다는 걸 말이에요. 한 번은 그동안의 힘든 현실 때문에, 또 한 번은 믿었던 사람에게 말해서 생긴 상처 때문에요. 더 슬픈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영희 씨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게 된 거예요. 서로 만나면 어색했고, 영희 씨도 미안한 마음에 순자 씨를 피하게 됐어요. 30년 우정이 한순간에 금이 가버린 셈이었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살아온 시간이 길다 보니 쌓인 이야기도 많고, 또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말은 입을 떠나는 순간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제 듣는 사람의 기억과 감정, 그리고 그 사람만의 해석을 통해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내명을 거치면 원래 내용의 70%가 바뀐다고 해요. 특히 부정적인 내용은 긍정적인 내용보다 3배나 빠르게 퍼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퍼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과장된 형태로 변하게 돼요. 순자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남편이 술을 좀 마신다는 이야기였는데,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고, 가끔 소리 지른다는 말은 폭력을 휘두른다로 바뀌었어요. 요즘 병원비 때문에 힘들다는 말은 빚더미에 앉았다는 소문으로 변했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사람들이 악의를 가지고 그러는 걸까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일이 있었대.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선의에서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과정에서 듣는 사람마다 자신만의 감정과 경험을 보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통 더 자극적이고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전달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속마음을 절대 나누지 말아야 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은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예요. 문제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사람에게 해야 하는가?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이 이야기가 혹시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모든 걸 다 말하지 마세요. 핵심만 간단하게 말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예요. 순자 씨의 경우라면 요즘 남편 병원비 때문에 좀 힘들어 라고만 했어도 충분했을 거예요. 굳이 과거의 모든 상처까지 다 꺼낼 필요는 없었던 거죠. 세 번째로, 말할 때 감정보다는 사실 위주로 이야기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워서 같은 감정적인 표현보다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식으로 담담하게 말하는 게 좋아요. 감정이 과도하게 들어간 이야기일수록 듣는 사람도 부담스러워하고 전달 과정에서도
더 크게 왜곡되기 쉬워요. 네 번째로 상대방의 반응을 잘 살펴보세요. 진정으로 들어주려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가십거리로 여기는 사람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해요. 진짜 친구라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더 깊은 관심과 배려를 보여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스스로를 위로하는 방법을 기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혼자서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취미 활동을 하거나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순자 씨는 이 일을 겪고 나서 많은 걸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남편이 회복해서 집에 와 있고 부부 상담도 받으면서 관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영희 씨와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요. 하지만 순자 씨가 가장 크게 깨달은 건 이거였어요. 진짜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려면 모든 걸 다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지혜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사실 순자 씨 이야기에는 더 놀라운 후속편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 하셨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대체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지? 정말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 있으시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도 현명하게 관계를 지키면서 필요할 때 올바른 도움을 받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먼저 순자 씨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실 순자 씨 이야기에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순자 씨가 영희 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온 동네의 소문이 퍼진 후 몇 달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순자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젊은 직원이었는데 이상한 이야기를 전해주더라고요. 순자 씨, 혹시 아세요? 며칠 전부터 영희 씨가 관리사무소에 자주 오셔서 순자 씨 집 소음 신고를 취소해달라고 하시던데요. 알고 보니 그 신고도 영희 씨가 하신 거였어요. 이상해서 물어보니까 순자 씨가 혼자 계시니까 뭔가 문제가 생길까봐 관심을 받도록 하려고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순자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퍼뜨린 것도 모자라서 가짜 소음 신고까지 했다는 거였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이유였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영희 씨는 순자 씨를 도와주려고 그런 일들을 벌인 거였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순자 씨의 사정을 알려서 도움을 받게 하려던 거고 관리사무소에 신고도 해서 혹시 혼자 계실 때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발견되도록 하려던 거였죠. 영희 씨 나름대로는 친구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순자 씨는 원하지도 않은 관심을 받게 됐고, 자존심은 상했고, 프라이버시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식으로 선의로 도움을 주려는 분들 계시지 않나요? 사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일어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시간이 많아지면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생기고 또 인생 경험이 많다 보니 내가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진정한 도움과 가짜 도움을 구분하는 법 말이에요. 진정한 도움을 주는 사람의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은 일단 들어주기만 합니다. 조언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봐 하고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이야기를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말이죠. 진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직접 도우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도움을 받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반대로 가짜 도움을 주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래요. 일단 이야기를 들으면 바로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강요해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있다던데 어떻게 도와줄까 하고 퍼뜨리죠. 이런 분들은 사실 도움을 주려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만족감을 얻으려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은 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진짜 도움을 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시간을 두고 관찰하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어떻게 하는지 봐보세요. 만약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자주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똑같이 퍼뜨릴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작은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큰 고민을 털어놓지 말고 일상적인 작은 걱정부터 말해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는 않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의 생활 패턴을 봐야 해요. 너무 바쁜 사람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상대방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네 번째는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 문제라면 의사나 간호사 출신 지인에게, 법적인 문제라면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정숙 씨라고 부르겠어요. 정숙 씨는 올해 72세로 몇 년 전에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세요.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있어서 자주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정숙 씨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로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밤에 잠도 안 오고 식욕도 없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상태였죠. 하지만 자식들에게는 걱정 끼치기 싫어서 괜찮다고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는 아파트 로비에서 비슷한 처지의 또 다른 할머니를 만났어요. 그분도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이상하게 밝고 활기차 보이는 거예요. 정숙 씨가 용기를 내서 어르신은 혼자 계셔도 참 밝으시네요. 저는 요즘 너무 우울해서 힘들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아,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그런데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전문가한테 도움을 받아보세요. 저는 동사무소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상담실에 다니고 있어요. 거기 상담사 선생님이 정말 좋으세요. 정숙 씨는 처음엔 상담이라는 게 좀 거부감이 들었어요. 내가 정신병자도 아닌데 왜 상담을? 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할머니가 상담이 아니라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오시고 다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래요. 라고 하시더래요. 정숙 씨는 반신반의하면서도 가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담실에 가보니 정말 정숙 씨 또래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더래요. 다들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셨고 상담사 선생님은 그 이야기들을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시더래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거기서 나눈 이야기들이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전문가의 원칙이 있으니까요. 정숙 씨는 거기서 몇 달 동안 상담을 받으면서 마음이 많이 좋아졌어요. 우울감도 줄어들고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정숙 씨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힘들 때는 아무나에게 말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에 가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지금 정숙 씨는 그 상담실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계세요. 자신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는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계시거든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첫 번째, 정말 힘들 때는 주변 사람들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비밀을 지켜주고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나이가 들어서 상담을 받는 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명한 선택이죠. 요즘은 지역마다 어르신들을 위한 상담 서비스가 많이 있어요. 세 번째, 진짜 도움을 주고 싶다면 정숙 씨를 도운 할머니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해 볼까요? 먼저 속마음을 나누고 싶을 때 이렇게 해보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오히려 조금 거리가 있는 사람이 더 객관적으로 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사실 위주로 간단하게 말하세요. 만약 정말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를 찾아가세요. 요즘은 동사무소, 복지관, 보건소 등에서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어주게 될 때는 이렇게 해보세요. 일단 끝까지 들어주세요. 성급하게 조언하지 마시고 정말 힘드셨겠어요 하고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세요.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말이에요.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면 직접 도우시거나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소개해 주시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처 없이 관계를 지키면서도 마음 건강을 챙길 수 있는지 그 최종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자 씨의 그 후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영희 씨의 진짜 의도를 알게 된 후 순자 씨는 큰 고민에 빠졌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영희 씨도 나름대로는 자신을 걱정해서 한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순자 씨는 정말 현명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영희 씨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희야, 내가 나를 걱정해 준 마음은 고마워.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도와주지 말고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직접 물어봐 줘. 영희 씨는 처음엔 서운해했지만 순자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니까 이해하더래요. 아, 내가 오히려 내게 상처를 줬구나. 미안해, 순자야. 앞으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게. 그 후 두 사람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경계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에요. 영희 씨는 더 이상 순자 씨의 사생활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고, 순자 씨도 정말 필요할 때만 영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지금 순자 씨는 영희 씨와 여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남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무엇보다 순자 씨가 달라진 건 혼자서도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순자 씨는 이제 힘든 일이 생기면 일단 혼자서 며칠 생각해 봐요.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인지 판단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가장 적절한 사람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건강 문제가 생기면 의사에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법률 상담소에, 마음이 힘들면 복지관 상담실에 가는 식으로 말이에요. 더 이상 친구들에게 모든 걸 털어놓지 않아도 되니까 관계도 편해지고
문제 해결도 더 정확하게 되더래요. 정숙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정숙 씨는 지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상담을 통해 우울감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을 도와주는 자원봉사를 하고 계시거든요. 정숙 씨가 말씀하시길, 내가 그때 아무나에게 하소연했다면 지금 이렇게 될 수 없었을 거야. 제대로 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됐어.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숙 씨는 이제 새로 상담실에 오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조언해 주신다고 해요. 힘든 이야기를 하고 싶으시면 여기서 하세요. 여기는 안전한 곳이에요. 다른 곳에서 함부로 말하시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어요. 이 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종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경계 설정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서로의 경계를 존중해야 해요. 순자 씨처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어서 이런 건 괜찮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걸 분명히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문제별 전문가 찾기입니다. 모든 문제를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말고 문제의 성격에 따라 적절한 전문가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도 주지 않아요. 세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의 활용입니다. 무조건 누군가에게 말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혼자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많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되거나 생각이 정리되면서 덜 심각해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만난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을 혜자 씨라고 부르겠어요. 혜자 씨는 75세로 정말 놀라운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원칙들을 자연스럽게 실천하고 계시거든요. 혜자 씨는 젊었을 때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힘든 일이 생기면 일단 일기에 다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감정도 가라앉고 문제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신다고 해요. 혜자 씨는 일기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 친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일기에 쓰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다고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그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힘들어 했을까 싶을 때가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혜자 씨는 또 하나의 비법이 있어요. 바로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좋은 일들을 3가지씩 적어보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들이라도 말이에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가 웃으며 인사해줬다. 마트에서 사과가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혜자 씨가 말씀하시길 처음엔 뭘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루 종일 안 좋은 일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좋은 일을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점점 밝아지는 거야. 혜자 씨는 이렇게 일기를 쓰는 습관 덕분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게 되셨어요. 물론 정말 큰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곳에 도움을 요청하시지만 일상적인 스트레스나 고민들은 혼자서도 충분히 해결하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혜자 씨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요.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밝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시거든요. 사람들은 혜자 씨와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혜자 씨와 친하게 지내고 싶어 하고 혜자 씨도 더 풍부한 인간관계를 누리게 되신 거예요. 지금까지 정리해보면 속마음은 쉽게 꺼내지 말 것. 진짜 친구는 말하지 않는 배려를 아는 사람.
마음의 짐은 때로 일기에 먼저 내려놓을 것.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관계의 후회는 줄어듭니다. 이제 여러분도 혜자 씨처럼 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기 쓰기를 시작해 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하루에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그날의 기분이나 생각을 적어 보세요. 특히 힘든 일이 있을 때는 그 감정을 글로 표현해 보세요. 신기하게도 글로 쓰고 나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두 번째, 감사 찾기를 해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그날 고마웠던 일 세 가지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일상 속에서 작은 행복들을 발견하는 눈이 생길 거예요. 세 번째, 문제 분류하기를 해보세요. 뭔가 고민이 생기면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문제인지, 아니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인지, 아니면 내 마음가짐을 바꾸면 해결될 문제인지 분류해 보세요. 네 번째, 도움 요청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 이 사람이 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 혹시 부담스러워하지는 않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고 나서 결정하세요. 다섯 번째, 긍정적인 관계 만들기에 집중하세요. 만날 때마다 힘든 이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웃고 즐길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보세요. 취미 활동을 같이 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거나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는 거죠. 여섯 번째, 전문가 도움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즘은 정말 많은 곳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요. 복지관, 동사무소, 보건소, 노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상담, 프로그램, 건강관리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에게 친절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어요. 가끔 실수하고, 가끔 힘들어하고, 가끔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조금씩 더 현명한 선택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3번에 걸쳐서 속마음을 나누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이에요. 무조건 혼자 끙끙 앓지도 말고, 무조건 남에게 의존하지도 말고,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도 순자 씨, 정숙 씨, 혜자 씨처럼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어요. 나이가 든다는 건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았다는 뜻이잖아요. 그 지혜를 활용해서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이번에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 번씩 떠올려 보세요. 분명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 혹시 마음에 남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분들께 이 지혜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소중한 분들이에요. 오늘도 침묵 안에 깃든 지혜로 자신을 지켜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모든 걸 다 말하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도 침묵 안에 깃든 지혜로 자신을 지켜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